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휴머노이드입니다. 저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동반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 하나 더 볼까요? 로봇이 춤추는 거 처음 봤죠? 이 영상은 올해 1월 1일과 1월 8일에 KBS에서 방영한 다큐 인사이트의 방송 내용입니다. 그 주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파고들고 있는 AI 분야를 다룬 것입니다. 방금 본 로봇은 AI, 인공지능이 로봇이라는 몸을 입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AI, 인공지능이 로봇의 몸을 입음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이제 인류에게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전기를 발견한 것 같이 인류가 인공지능을 모든 영역에서 활용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전기를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여는 것이었는데, 아마 이 AI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게 된 지금 우리 시대는 아마 후대에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었던 기점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챗 GPT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AI,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걸 보면서 챗 GPT가 뭔지 모르는데 한번 가입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가입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AI에게 질문하면 답을 얻는 편리한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검색부터 복잡한 업무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AI 사용은 남녀노소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아내와 다퉜는데 화해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 김 부장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 보고서를 좀 작성해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걸 준비해 줍니다. 그 외에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과일은 뭐지? 하면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또 요리 레시피를 물어볼 때 냉장고에 시금치랑 두부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맛있는 반찬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물어보면 바로 맞춤형 조리법이 나옵니다. 쫙 이제 나와요. 1분도 안 돼서 나와요. 또 마음이 답답한데 나를 좀 위로해줘 하면 상담가처럼 아주 상담을 잘해줍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60인데 요즘에 내 삶이 좀 답답해, 힘들어.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답변해 주기를,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인생의 무게와 괴로움은 크지요. 복잡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특히 60대라는 시기는 인생의 큰 변곡점이기에 나를 다독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이가 들면 인생이 답답한지 그 원인을 쫙 인생의 역할이 변화가 되고 이제 몸이 약해져 간다는 이런 것들을 딱 설명해 주고 또 그 위로를 해주는 방법도 딱 나이를 한 서너 가지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구에게 전화할 때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다 AI가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 딱 누르면 제미나이가 딱 켜지면서 누구에게 전화해줘 그러면 알아서 지가 쫙 전화해 줍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그거 있습니다. 지금 탑재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이제 AI는 우리 일상의 삶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단순한 AI를 넘어 피지컬 AI가 되고 또 휴머노이드가 되어서 활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는 AI, 이 AI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입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이렇게 있는데 이 차이가 지금 점점 발전해 가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는 AI인데 뇌처럼 정보만 처리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몸을 입습니다. 이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에서 몸을 입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우리의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몸을 입고 와서 어떤 활동을 합니다. 요게 로봇팔. 이쪽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황전인가 그 정도 가면 거기 보면 휴게소에서 로봇팔이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타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돈 줘야 되겠죠. 커피를 타줘요. 사람 없고 로봇팔이 축축축 해가지고 돈 내면 해줍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것도 사람 없는데 그 안에 인공지능이 탑재돼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운전해 갑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공장인데 공장의 모든 기계와 설비에 거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스스로 알아서 공장을 이렇게 상황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 상황을 우리 그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농장도 그래요. 농장, 목장도 그럽니다. 목장도 이렇게 어제 보니까 그 AI가 목장에서 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소들이 한번 넘어진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AI가 다 그 상황을 보고 다 신호를 주인에게 보내준다고 말입니다. 요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뇌에만 있었던 그런 생각과 정신이 밖으로 나와서 물리적인 몸을 입고 활동하는 것이 피지컬 AI의 세계입니다. 근데 여기 더 발전해 가는 것은 휴머노이드라는 건데 이 피지컬 AI가 더 발전한 건데 그 AI가 인간의 모습을 한 그곳에 딱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휴머노이드. 조금 전에 봤던 인간형 로봇의 모습입니다. 이게 머리와 몸통, 손발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차가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했던 아틀라스라는 인간형 로봇입니다. 또 우리 테슬라 회사가 발표했던 옵티머스 이 로봇이 이런 로봇이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스스로 세상의 질감과 물리 법칙을 배운 로봇. 점점 더 예측 불가의 속도로 진화할 겁니다. 일상의 보조부터 극한의 영역까지 인간의 자리를 채우겠죠. 이미 강철의 지능이 전장을 누비고 AI가 운전대를 잡으며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가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또 전쟁터에서 AI가 물리적 몸을 입게 되면서 이렇게 막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죠. 올해 2026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쇼가 있었습니다. CES 쇼라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가전, 또 IT, 또 이런 AI, 이런 그런 가장 최신의 이런 제품이 나온 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CES 쇼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처음으로 선보였어요. 근데 아주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We are so excited to bring Atlas into the world. 두 발로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손을 흔드는 모습은 인간을 빼닮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완전히 접은 채 누워있다 일어나고 허리를 굽혀 뭔가 집은 뒤 뒤돌아서는 모습은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제조 공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목과 팔꿈치, 허리와 무릎 등 56개 관절이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아틀라스를 현대차 공장에 투입하고 매년 3만 대씩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We recently took this robot down to the 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to have Atlas test. 우리 걷는 모습이 사람 걷는 것하고 똑같죠? 거의 뭐 이렇게 우리 일하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저게 지금 현대차 아틀라스 그 휴머노이드가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크게 놀라게 됐는데 거의 인간과 유사한 그런 인간형 로봇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현대차가 2028년 저것을 매년 3만 대씩을 이제 생산해서 자동차 공장에 그것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26년도죠. 딱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내후년이면 저것을 3만 대를 해가지고 매년 이제 그 다음에는 6만 대, 9만 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봐봐요. 사람은 이렇게 관리하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파업도 많이 하는데 저 로봇은 24시간 일하면서도 별로 투정함이 없어요. 그런데 저것이 앞으로 이제 자동차 공장에 계속 투입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여기 지금 CES 쇼에서 그 마지막 그 장면인데 미래에 앞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로봇과 함께 가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로봇과 함께 동료로 같이 가서 일하고 무슨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 그래 로봇한테 너 수고했다. 그래 오늘 고생했어. 우리 멋진 파트너였어. 하고 아마 돌아올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무튼 이 AI 시대가 이제부터는 인류와 우리 일상의 삶 전반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대 문명의 토대, 구조, 이 틀 자체를 아마 변화시킬 거예요. 앞으로 변화될 환경에 대응해서 국가나 기업, 각 개인이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현중이도 잘 준비해야 돼요. 다 준비해야 돼. 지난주에요. 뉴스가 떴는데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휴머노이드를 한 대도 국내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휴머노이드가 현대차 공장에 많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자기들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작년 11월에 고려대학교하고 서울대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평상시처럼 시험 보지 않고 AI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뉴스가 막 떴어요. 그러죠. 공대 시험에 있는데 그냥 그것을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해서 가서 푼 친구들도 있었는데 AI를 활용해서 그것을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풀었는데 AI로 푼 것이 과연 저건 부정행위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서 큰 그 문제가 이슈화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현장에 산업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교육 환경도 그렇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그럼 무조건 AI를 사용하지 말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또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AI와 공존해야 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부도 AI 기술 발전에 맞춰서 새롭게 국가와 산업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고 산업계도 AI와 협업할 수 있는 인재를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다 AI를 비서처럼 자유롭게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사회 환경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친구처럼 잘 사용하되 관리할 수 있는, 리더로서 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교육계도 학생들에게 AI에게 좋은 질문을 해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교육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AI를 사용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AI를 사용하되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질문을 자꾸 던지는 법을 아이들의 생각을 구성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우리 정부나 산업계와 교육계가 어느 정도 지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측하기를 머지않은 때 그게 3년, 5년,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각 가정마다 AI의 총화인 휴머노이드를 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휴머노이드는 지금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로봇으로 점점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휴머노이드에 더욱 의존해 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마이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우리 했잖아요. 각 사람이 개인이 차를 가진다라는 것을 말할 때 저게 말이 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마이카 시대가 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우리 20살 아래 아니 30살 아래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머지않아 20, 30년 내에 서로 이게 이번에 우리 집에 휴머노이드 하나 드려야 되는데 이게 테슬라가 나을까 현대차가 더 나을까 아마 이게 카달로그 보고 그렇게 해서 사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진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 사회 변화는 정부나 기업이나 또 교육계가 할 것이고 오늘 우리는 AI 시대를 맞아 휴머노이드와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AI 시대에도 인간만이 가진 고유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흥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됨이라.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땅의 흙을 가져서 인간의 육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자 이렇게 깨어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 직접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쭉 보면 그 형상을 이미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을 보면 그 이미지가 닮은 것을 보죠. 오늘도 우리 애들이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우리 손주들 보니까 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겠죠? 그 이미지가 다 있어요. 예, 아무튼 잘 보면 그 아버지하고 너무 판박이로 붕어빵처럼 닮은 우리 애들이 더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부모님과 함께 앉아있는 우리 분이 있다면 서로 얼굴을 한번 봐보면 좋겠어요. 얼굴 한번 봐보세요.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 닮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어딘가는 닮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어떤 이미지를 닮도록 창조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담도록 창조하셨는데 곧 하나님의 영성, 지성, 도덕성,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큰 관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AI 시대를 맞아 인간형 로봇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인간은 육체만이 아닌 영적 존재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의 영혼이 생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의 독특한 창조 방법이에요. 다른 동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인간만이 흙으로 사람의 존재를 만들었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한 물질적인 삶을 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이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들 하지만 그 이상의 인간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살아갈 때 인간의 가치, 삶의 목적, 인간됨의 도리를 알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컵이 있죠. 컵이 이게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컵이 혼자 이게 자기 돌아다니면 이 컵의 가치, 이 컵의 목적, 이 컵의 용도를 컵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만든 인간을 만날 때, 인간과 연결될 때 이 컵의 가치와 쓰임새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이 컵의 쓰임새가, 용도를 내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마르거든요. 근데 이 컵이 지금 그 컵 때문에 가장 이 가치 있는 모습으로 저한테 지금 쓰임받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됨의 도리와 가치를
절대 인간이 발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만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는 있는 것은 우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 두 번째는 인간은 공감적 존재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AI는 인공지능은 정보를 처리하기는 하지만 인간은 그 정보를 통해 주관적인 느낌을 경험합니다. 동일한 일을 해도 휴머노이드와 AI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느끼는 내면의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맛본다고 할 때 AI는 커피의 화학 성분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알아냅니다. 그러나 인간은 커피를 맛볼 때 혀끝으로 커피의 따뜻함을 느끼고 코로는 그윽한 향기를 느낍니다. 입안에 마셨을 때는 약간 쓰면서도 은은한 단맛을 느끼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주관적인 경험, 의식적인 경험을 하는 존재입니다. 또 친구를 위로한다고 할 때도 AI나 휴머노이드는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서 가장 적절한 위로의 말을 생성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친구의 슬픈 표정을 보고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친구의 슬픔과 고통을 나의 내면에 느끼는 공감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진심에서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이때 나오는 위로의 말은 아무 감정 없이 단순히 데이터의 조합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나의 의식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진심 어린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인의 슬픔과 고통, 기쁨과 행복을 나의 내면에 느끼면서 공감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몸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의식적 경험을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공동체로 살아갈 때 남의 사정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타인의 그런 입장에 되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학교 다니면 학원 다니고 여러 가지 그 과업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청년들도 대학 졸업하고 또 이제 진로나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때 참 부단히 노력해서 하는데도 때로는 떨어지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다시 도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의 사정을 그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또 아픈 환자를 성도를 볼 때 많이 아프시겠네요. 많이 외로우시겠네요. 많이 어렵겠네. 많이 무섭겠구나.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의 생명을 가진 모습이고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우리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때 타인의 이런 사정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의 고유함성, 세 번째는 인간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듯이 인간 역시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서 돕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람 혼자서는 불완전합니다. 사람 혼자서는 약하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갈 때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나 휴머노이드는 가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처럼 숙명적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숙명적으로 맺어진 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더 큰 신앙의 공동체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들과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남의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느끼면서 공감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많이 힘들겠어요. 많이 외롭겠어요. 생활이 많이 어렵겠어요.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랑을 나타내주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몇몇의 성도님들이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일이 있었는데 진짜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 그런 병실에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붙잡고 많이 아프신데 힘을 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를 해줬습니다. 진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강건해진 삶을 살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정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고 사랑을 나타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 사회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고 더욱 편리한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욱 인간다움의 소중한 가치들은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AI와 공존해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급하게 변해가는 세상이고 정말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사회 구조와 모든 환경들을 앞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데 우리 인간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지음받았는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며 또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공감적 존재의 삶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나라와 이 민족 안에서 타인의 고통과 눈물을 헤아리고 서로 공감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많이 세워지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